네, 이슈 엠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얽히고 설킨 정치권 현안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과 함께 시원하게 밑줄 한번 긋고 가겠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 문제로 좀 요즘에 시끌시끌합니다. 수능 얘기하는 건데요. 예. 문제의 시작이 이거였어요. 지난 15일에 이주호 장관이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자, 그 말 듣고 물수능 가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 나오니까 대통령실에서 또 말을 또 수정을 했어요. 예. 김 의원님 역시 메시지가 잘못 전달된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반응이 이상하니까 또 말을 바꾼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부 장관의 메시지 말 한마디가 이른바 입시 현장에 불러일으킬 수 있는 파급력을 고려하게 된다면 예. 이주호 장관의 메시지 전달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예. 하는 점은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이른바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예. 왜냐하면 학교 현장에서 배웠던 내용들만 갖고 수능을 치르게 된다면 이게 이제 전형적인 물수능 논란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예. 또 현실과도 조금 괴리가 있는 게 예. 지금은 이제 학교마다 배우고 있는 게 다 다르잖아요. 저희 시대만 하더라도 교과서 한 종류의 교과서를 가지고 다 똑같이 거의 모든 학교가 배웠던 때가 있는데 예. 지금은 개별 교과서들이 다릅니다. 예. 근데 그 교과서도 결국은 정부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교육 과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능 출제를 유도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정부가 노력한다. 이렇게 예. 얘기했으면 사실 하등의 문제가 될 일이 없었던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역시 수능으로 시험 보셨죠? 예, 저는 2000학번이고요. 예. 수능 세대입니다. 예. 그런데 뭐 물수능 이른바 뭐 쉽게 내는 물수능, 어렵게 내는 네. 불수능 거기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다릅니까? 좀 그래도 뭐 대학 가는 거는 뭐 잘한 사람은 가는 거고 좀 못한 사람은 이런 못 가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제 아내랑 CC거든요. 예. 예, 같은 학교 같은 과입니다. 제가 예. 2000학번, 제 아내가 2001학번. 예. 근데 요즘 나와서 물수능, 불수능 하면 역대급 대한민국 수능 중에 물수능이 2001년도, 2001학년도 학번의 수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저랑 제 아내가 수학능력 시험 성적이 30점 차이가 나요. 같은 대학 같은 학교였는데 예. 그 당시에 400점 만점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예. 거기에 30점 차면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정도로 수능의 난이도에 따라서 수험생이 겪게 되는 혼란들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이른바 난이도에 대한 조절 실패하면 또 굉장히 물수능으로 가게 되면 지탄을 예. 받게 되고 예. 또 너무 불수능으로 가서 여기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중간적인 조정 과정들을 늘 교과평이나 여기에 대한 교육 전문가들이 하게 되죠. 예. 근데 문제는 이런 난이도 조절은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어려운 문제지만 예. 수능 문제에서 교과 과정에 배우지도 않은 예. 이른바 대학 교수님도 쉽게 풀기 어려울 정도의 대학 이후 교과 과정에서는 나올 법한 일들이 수능에 출제가 된다면 예. 이걸 학생들이 기만하고 농락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을 겁니다. 예. 이번 사건의 핵심은 그러한 킬러 문항에 관한 이 문제 인식과 제기들이 늘 있어 왔던 만큼 예. 이걸 핀셋으로 좀 드러내자라고 하는 공정 수능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과인데 한 해 전보다 40점이 차이 나니까 정말 김 의원님이 진짜 하실 말씀이 많네요. 예. 예. 자, 그런데 그 대통령 말 다르고 어쨌거나 대통령이 말이 다르고 장관이 말이 달랐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가장 불안한 게 수험생이고 맞습니다. 수험생 학부모들 아닙니까? 이거 지금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불안해하지는 않을까요? 그 말이 불안감을 조속하게 해소시켜 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도 우리 윗집에 이제 고3 수험생이 있고 예. 그 주변에 보면 고3 수험생 혹은 아니면 재수생 등에 대한 학부모들이 여기저기 다들 있을 겁니다. 예. 근데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불안해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한 150일도 채 남지 않는 시기에서 그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발언들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예. 불안감의 요체는 이른바 물수능으로 가는 것 아니냐. 수능 난이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반수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예. 대학에 들어가서 한 학기 다니다가 수능이 쉬워 그러면 한번 다시 봐 하고 좋은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확 뛰어들게 되면 예. 이른바 현재 있는 고3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쏟아지는 거거든요. 예. 수능 난이도 조절은 이제 교과평 등 교육 전문가들의 역할일 것이고요. 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는 이른바 교과 과정 외에서 나오는 이른바 비상식적인 킬러 문항을 덜어내겠다는 것이지 예. 그게 그렇게 문항이 많지도 않을 겁니다. 예. 이게 이른바 수능 난이도를 대폭 조정해서 예. 물수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기조가 아니기 때문에 예. 과도한 혼란을 정치권에서 부추기는 일은 최소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킬러 문항을 잡겠다. 이 말은 곧 사교육 잡겠다는 그런 의지인 거죠, 대통령실은? 가장 궁극적인 목표에는 예. 사교육비로 인한 국민 고통을 경감하겠다라고 예. 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다 기억하시잖아요. 예. 처음에 나왔던 노동개혁, 연금개혁, 연금, 그리고 교육개혁. 교육. 예. 다 알겠는데 교육개혁의 요체가 뭐지 이런 얘기들 많이 주시잖아요. 예. 저도 대학에 이제 한 7년 정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예. 점점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예. 대학 제대로 교육 개혁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정말 큰일 납니다. 예.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예.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교육개혁의 진짜 요체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예. 개혁은 기득권을 타파해서 국민 고통을 좀 덜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 무지막지한 사교육비 문제로부터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 저는 이게 교육개혁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사교육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그 당정 협의한 내용 보니까 예. 그 2025년에 없애기로 한 이른바 특목고들 그러니까 외고, 국제고, 자사고들 이건 또 남기기로 했다는 예.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특목고들 사교육비 증감의 주요 요인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좀 이건 좀 얘기가 이중잣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가를 다 태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정부가 늘 가지고 왔던 객관적인 기조,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기조는 수월성 교육도 강조하지만 당연히 이 학교가 갖고 있는 자율성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는 기조들이 유지해 왔거든요. 예. 근데 이러한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교육의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예.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이제 공정의 잣대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 과도한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예. 현재 있는 교과 과정에 충실한 상태 속에서 이른바 상급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자는 게 핵심적인 요체고 예. 정말 이 이른바 충분한 자질이 있는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예. 내가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이 미쳐지지 않아서 이런 특별한 사교육을 받지 못해서 이른바 상위권으로 진입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그건 공정한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을 무조건 때려잡자는 게 아니라 예. 적정 수준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사교육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일일 텐데 예. 이게 공교육에서 가르치지도 않은 문제인데 예. 그걸 오로지 사교육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들게 된다면 예. 이건 완전한 불공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우선순위로 그 킬러 문항 배제가 일단 여기에 우선순위로 도입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이규민 평가원장이 전격 사임을 예. 했어요. 수능 문제 잘못 나와서 그 오류 때문에 정답 2개 나오고 3개 나오고 많아지면서 평가원장이 사임을 하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모의 평가 가지고 평가원장이 사임하는 건 유례 없는 일이거든요. 예. 이거 조금 대통령실의 압력, 압박으로 보진 않을까요? 그 외압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이른바 대통령실의 외압 때문에 누군가가 그만둔다면 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했던 인사들 중에 수차례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수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저는 이건 대통령실 외압 논란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기가 남아있는 사람인데 이걸 무리한 압력으로 찍어 눌러서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한다면 그게 지난날 있었던 직권남용 등에 대한 문제랑도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 이 정부가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정권으로서 그런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규민 평가원장이 그동안 당연히 진행해 왔어야 되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정부의 국정 철학과 그리고 잘못된 일들에 대한 이 문제를 바로잡는 거는 평가원장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책무 아닙니까? 예. 그 논란의 한 복판에 지금 서 있게 된 것이죠. 예. 그리고 이 킬러 문항 배제라고 하는 지점이 이 모든 문제의 본질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예. 굉장히 대한민국 사회에 누적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도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열린민주당의 의원인가요? 강민정 의원도 법안까지 발의했던 예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 문제가 누적돼서 대통령도 용산 대통령실도 또 교육부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런 일들을 전혀 들은 채 하지 않고 문제를 키워왔다면 예. 교과평 교육과정 평가 원장으로서의 그 직무를 해태했다고 또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일들에 대한 복합적인 심정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걸 외압이다. 뭐 대통령실의 압력으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이 정치 공세성 이 마타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요. 현실을 보면은 대통령 한마디에 조금 이 교육 정책 특히 대학 입시가 지금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정치 공세성 성격으로 오히려 입시 현장의 혼란을 더 가중화시키는 거죠. 예.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공부해왔던 일들이 다 한 번에 뒤바뀔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수험생들이 열심히 공부해 왔고 또 수능을 준비했던 일들을 차분하게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 봅니다. 예. 다만 교과 과정 밖에 있는 킬러 문항은 안 내기로 한 거니까 예. 이건 어차피 우리가 교과 과정 속에 배운 적이 없는 거잖아요. 예. 네, 하지만 일부 사교육 업체에서 이 킬러 문항만 전담으로 예. 이 선생님한테 배우면은 이런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배워왔던 학생들 입장에선 아 내가 돈도 들이고 또 여러 가지 공부했던 일들이 다소 아쉬울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이건 대한민국 교육과정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공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좀 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동안 이 문제를 충분히 바로잡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동했던 교육부에게 대통령의 일침이 가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 하나둘씩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는 과정이 있다 생각합니다. 교육 문제를 가지고 정쟁 삼아서도 안 되고요. 교육 문제 가지고 무슨 여러 가지 말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예. 좀 해주시고 계신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장이 윤석열 대통령은 조국 수사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대입제도 전문가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또 여러 말 나오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죠. 아니 그러면 버닝썬 수사하면은 뭐 유흥 전문가냐 이런 말까지 더 얹으셨다고 하네요. 자, 이 사안에 대한 김병민 최고위원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버닝썬 수사하면 유흥 문제를 처단하는 전문가는 맞죠. 그리고 대입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면 이 대입 문제에 대해서 대입 비리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 문제가 촉발됐던 기본적인 배경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예. 민주당의 대변인이 나와서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예. 예,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대한민국 교육과 입시 정책이 대혼돈에 빠지는 것처럼 정치적 프레임을 씌웠던 게 사건의 발단이라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 당연히 이 집권당의 박대출 의장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입시 부정에 관한 문제에서의 분명한 객관적인 지식들을 갖고 있다. 예. 이런 측면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접근한다는 비전문성의 프레임에 덫에 갖추려고 하는 민주당의 이 정치적인 공세에 맞서기 위한 주장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예. 그 교육 전문가들마다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신의 전문성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나타나게 되는 문제는 왜 이 킬러 문항이라는 내용들과 예. 또 사교육업체 유착 의혹들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육의 부정한 일, 이 예. 비리에 해당되는 일들을 좀 근절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윤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과거의 경력들을 한번 소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거 몰라도 뭐 수시 정시 뭐 이런 뭐 수시 문제만큼은 잘 알 거다. 뭐 그런 말 했다는 뜻입니까? 그럼 그때는 2019년도 조 전 장관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예. 수시 정시에 대한 비중을 조정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때도 똑같이 2019년도 때 조 전 장관 문제 때문에 수시 정시 비율을 한 번에 급격하게 조정하는 게 말이 되냐 예. 이런 일들이 막 촉발됐던 때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수학 능력 시험뿐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수시에 있는 각종 전형들을 다 살펴봐야만 여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저도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아까 가르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입시는 제가 예전 일들을 기억해 보면 지금 입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죠. 예. 근데 가장 아마 민주당에 있는 어떤 국회의원들보다도 최근에 있는 입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예. 그 입시의 어떤 방식의 내용들은 불법이고 이게 적법한 내용들이고 예. 평가와 그리고 합격의 기준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는 그 당시 수사를 해봤던 사람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이거를 굳이 이런 수사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 입시 전문가여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논리적인 연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무능한 프레임을 가져서 입시 왜 손을 대냐라고 하는 민주당의 악의적인 주장에 대해서 반사 성격의 얘기를 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이제 최고위원이시니까 이제 당 예. 지도부라서 이 질문 드리는데요. 그 동고남의 의원실 관용차 이거 동고남이 의원실 관용차 썼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말이 많은 그 황보승 의원이 예. 뭐 탈당하고 총선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당 지도부에서는요 그 문제 갖고 좀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고민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워낙이나 이제 여론이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예. 근데 또 황보승희 의원의 개인 가정사랑 이제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 아마 여기에 대해서 당도 좀 그리고 황보승희 의원도 개인적인 고심이 있었을 거라 예. 보는데
국회의원은 이제 국민이 뽑아준 대의민주주의의 역할 속에 최전병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황보승 의원이 지금 이 국민 앞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도덕성에 관한 문제, 예. 그 나머지는 이 불법 정치자금 등에 대한 문제는 수사를 통해 밝힐 일이기 때문에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예. 현재 드러나 있는 부도덕한 문제만으로도 지금 현재 제대로 된 의정활동하기는 쉽지가 않아 보이죠. 예.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불출마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얘기를 하고 또 당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탈당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예. 일단은 황보승 의원이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일단은 어느 정도 책임 정시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저기 공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의 사적 보호 영역은 최 의원님 어느 네. 정도까지 돼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국회의원이 공인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공적 지위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 혹시나 부정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우선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네. 예.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는데 예.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예. 뭐 음모론이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아마 고개를 숙이고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또 이제 불출마를 통해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예. 다음번 이제 22대 국회의 인재 영입이라든지 총선 공천 과정들이 있을 텐데 예. 이러한 뭐 사적인 영역까지 다 들여다보기는 어렵더라도 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은 애당초에 좀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그 제도적 시스템에는 역시 뭐 그 공선 그러니까 공천 과정 뭐 이런 예. 거가 되겠죠? 공천을 심사할 때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접근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는 예. 뭐 개인적인 문제를 다 떠나서 국회의원으로서 좀 보기가 좋지 않다는 의견들이 절대 다수인 만큼 예. 그런 정치인들의 양산 과정 속에서 분명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예. 반면 교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